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가뜩이나 날도 더워서 죽겠는데 하나투자증권의 계좌 개설이 굉장히 속을 썩이고 있는 듯 합니다. 얼굴 인식 다른 증권사에서 이거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절차를 굳이 포함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리고 계좌에 이런 보내기도 잘 안 된다고들 하시고, 하필 또 주말이라 제가 더욱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죄송해요. 혹시나 하나투자증권에서 공지로 이런 오류 관련된 내용을 띄울까 해서 계속 들락날락 해보기는 하는데 올라오는 건 없네요. 하나투자증권이 IPO로 다시 재기를 노린다면 이런 업무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해결을 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TS도 한참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 같고요.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신다면 참 좋겠네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계속 다시 시도해 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계속 이 문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7월 말부터 8월 둘째 주까지 공모주 정말 지옥이잖아요. 우선 다음 주 후반에 청약 일정이 잡혀있는 LHK 이노엔 빨리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하는 바이오 대어인데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거든요.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HK 이노엔은요, 대표라는 말에 정말 걸맞는 대표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모르는 대한민국 성인들 없겠죠? 헛개수와 컨디션. 그럼 숙취 해소제를 만드는 회사인가 보다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HK 이노엔이 과연 어떤 회사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연역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HK 이노엔이 아니었거든요. 1984년에 CJ제일제당의 제약사업부로 설립이 됐고요. 2014년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CJ 헬스케어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 뒤 2018년에 한국콜마에서 CJ 헬스케어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사명을 HK 이노엔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거죠. HK 이노엔이. 주요 사업은 두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전문의약품 ETC를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지급하는 LCB/MB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전문의약품 부분부터 보시면 순환, 소화, 내분비, 신장, 항암 등 7개 이상 치료 영역의 전문의약품을 제조합니다. 전문의약품은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이 이루어지는 의약품을 말해요. LCB/MB는 헬스, 뷰티, 베버리지의 약자고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숙취 해소제를 취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헛개수와 컨디션이 바로 이 HB/MB 사업 부문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 구성 보시면요. 숙취 해소제 기업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을 다루는 바이오 헬스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의약품 부문의 매출 비중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91.87%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K-캡이라는 품목이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K-캡은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고요. 2019년에 출시된 국내 제30호 신약입니다. 기존 식도염 치료제의 한계점을 개선했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엄청난 처방 실적을 달성하고 있어요. 출시 6개월 만에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요. 22개월 만에 누적 처방 실적 1,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면서 작년 국산 신약 중에서 첫 해 최고 누적 처방액을 달성한 약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대 제약사들의 간판 처방약 중에서도 지난해 매출 성장률 1위를 기록한 제품이 바로 K-캡이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대박을 낸 신약입니다. 매출액을 엄청 올려줬죠. 이 성과는 라이선스 아웃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라이센스 아웃은 신약 물질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미 중국, 베트남, 남미, 동남아 등 24개국 상위 파트너사와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고요. 오는 2028년까지 글로벌 100개국 진출이 목표라고 합니다. 게다가 작년 5월에는요. 미국 FDA의 임상 1상 승인을 따냈고요.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에요.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승인되면 유럽 임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캡의 글로벌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HK 이노엔의 신약 중에서 K-캡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느냐? 아니죠.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전문의약품 품목이 13개나 됩니다. 특히 이 중에 5개 품목은요, 성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9개 품목이 자체 개발 품목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전문의약품 부문에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인 것 같죠? 그렇다면 매출 비중 8.13%, 작지만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HBMB는 어느 수준일까? 네, 숙취해소 관련 제품 시장 점유율 1위예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점유율 38.54%나 기록하고 있네요. 술을 거의 못 마시는 저도 헛개수는 정말 자주 사 먹거든요. 그냥 물보다 맛있어서. 그리고 컨디션도 대학생 때는 자주 사 먹었던 것 같고요. 이건 쓸데없는 말이기는 한데 제 이상형인 박서준 씨가 모델로 있네요. 네, 아무튼 현재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기대할 부분이 더 있을까요?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한국콜마와 협업을 통해서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진출을 했거든요. 더마 코스메틱은 의약품에 준하는 기준으로 만든 화장품을 말합니다. 이 시장 규모가 1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모기업인 한국콜마가 화장품으로는 또 입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이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현재 또 다양한 신약을 개발 중에 있어요. 소화, 자가면역, 감염, 항암 등등 영역에서 총 16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 임상 1상을 신청한 상태고요. 수족구 2가 백신은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다국적 제약사 MDS의 한국 법인과 7개 백신에 대한 국내 공동 프로모션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실적 확인하시죠. 보면 매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지난해에는 매출액 5,984억 원, 영업이익 87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요, 올해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018년 11.53%에서 2020년 14.54%로 다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20년 순이익률이 5% 미만이에요.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모회사인 CKM과 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금 승계가 이루어져서 금융비용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2020년의 부채 비율도 117.25%로 업종 평균보다 좀 높거든요. 2021년 1분기도 123.97%를 기록했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CKM과 합병을 할 때 승계받은 장기 차입금 때문에 재무 부담이 과중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CKM이 뭐길래 합병을 하고 부채를 승계받았나? 네, 맨 처음에 HK 이노웨는 한국콜마가 인수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지배 구조를 보시면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 밑에 한국콜마 자회사로 있고요. 그 밑에 손자회사인 CKM이 있었고 CKM이 CJ 헬스케어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당시에 인수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인수를 할 때 자금이 모자라서 인수금융 대출 6천억 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2020년에 지배구조 정리를 위해서 CKM과 CJ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 장기 차입금의 일부를 승계받게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인데 요번 공모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면 1,500억 원 정도는 인수금융 차입금 관련해서 일부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무 구조가 조금 나아지겠죠? 그리고 앞에서 실적 봤잖아요. 그래도 꾸준히 순이익을 내면서 현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HK 이노웨는 컨디션, 헛개수 이런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전문 의약품이 주된 사업이다. 전문 의약품 가운데 K캡의 성과가 완전 대박이 났고 이미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건도 많은 데다가 미 FDA 임상 1상을 승인받아서 글로벌리하게 더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K캡 이외에도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13개 전문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 의약품 부문 매출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 성장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서 헛개수와 컨디션을 포함한 LHBNB 사업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한국홀머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더마 코스메틱 부문이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신약을 개발 중이기도 하다. 실적은 2020년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재무 건전성은 조금 아쉽다.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다. 네, 이렇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넘어가서 공모 내용 같이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1011만 7천주, 공모가 밴드는 5만원에서 5만 9천원을 제시했고요. 밴드 상단 기준으로 총 공모 금액은 5,969억 원,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예상 시총은 약 1조 7,054억 원이나 되고요. 청약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주말이 껴서요. 환불이 8월 3일에 이루어집니다. 대출 받으실 분들은 이자 비용이 조금 아깝겠어요. 상장은 8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청약 가능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두 곳이고요. 중복 청약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57.14%, 구주 매출 42.85%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주 매출 비중이 왜 이렇게 높아? 뭐야? 이거 누가 회사 팔아먹나? 싶었는데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 3곳이 보유 지분 일부를 매출로 내놨더라고요. 앞에서 한국홀마가 CJ 헬스케어를 인수할 당시에 자금이 부족해서 차입금을 좀 썼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금융권의 차입뿐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 3곳에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었거든요. 상환 전환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이기 때문에 그때 회사 측이 이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하면서 2022년 내에 IPO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 거죠.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엑짓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회사 인수를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돈을 벌게끔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들의 매출 대금을 제외하고 HK 이노엔이 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845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금액은 공모가 하단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공모가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어요. 네, 조달 금액은요. K캡의 해외 시장 진출과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1,245억 원 정도 쓰일 예정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인수 때 발생한 차입금, HK 이노엔이 CKM과 합병할 때 승계됐다고 했잖아요. 4,800억 원이 승계됐는데 현재 4,300억 원이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1,500억 원은 이번 공모 자금으로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넘어가서 유통 가능 물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28% 정도가 되는데요. 기존 주주의 물량은 전혀 없습니다. 공모 주주들의 지분만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해요. 큰 장점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변수기는 하지만. 그리고 앞에서 재무적 투자자 3곳이 일정 지분을 구주 매출로 내놨잖아요. 그 주식을 제외한 지분은 또 3개월,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을 걸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통 가능 물량도 20%대로 낮고 기존 주주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교 기업으로는 지난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일 것, 2020년과 2021년 1분기 모두 영업 흑자를 기록했을 것, 최근 3-4학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이 5% 이상일 것, 2020년 전문의약품 매출 비중 30% 이상이면서 해외 라이선스 아웃 계약 체결 사례가 존재할 것, 이렇게 4개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을 추렸어요. 왜냐? HK 이노엔은 작년에 매출이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도 작년과 올해 모두 흑자를 기록했고 ETC 비중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90%나 되고 라이센스 계약 체결권도 이미 많으니까 이렇게 비슷한 조건을 찾아서 유사 기업을 선정한 겁니다. 총 5개 기업으로 추려졌는데 여기서 EV 에비타가 30배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제외했고요. 그래서 유한양행과 종근당, 대웅제약 이렇게 대형 제약사 3개만 남았네요. 근데 퍼가 아니라 EV 에비타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네, HK 이노엔은요. 가치평가 방식으로 퍼가 아닌 PER이 아닌 EV 에비타를 활용했습니다.
EV는 기업의 시장 가치를 말하고요. EBITDA는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EV를 EBITDA로 나눈 값은 기업 가치가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도대체 이 EV EBITDA를 활용하느냐?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 규모가 큰 기업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설비 투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투자 비용을 회수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에서는요, 설비 투자 비용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감가상각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차감되지 않은 현금이 자꾸 차감이 돼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더 적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 규모가 큰 기업들은 EV EBITDA를 활용하곤 합니다. 네, HK 이노엔도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시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EV EBITDA를 선정했습니다. 네, 앞에서 비교 기업 선정했을 때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이 최종적으로 뽑혔잖아요. 그러면 실적을 비교해봤을 때 분명히 매출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감가상각을 제외한 EBITDA로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웅제약보다는 더 높고요. HK 이노엔이. 그리고 유한양행, 종근당과도 그리 간격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저는 비교 기업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교 기업의 평균 EV EBITDA를 21.01배로 계산을 했고요. HK 이노엔의 최근 4개 분기 합산 EV EBITDA에다가 요 20.01배를 곱해서 EV, 그러니까 기업가치 2조 4,272억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순차익금을 빼줬어요. 그래서 나온 평가시가 총액이 2조 510억 원이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7959원을 도출했습니다. 할인율 29.54%에서 16.85%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공모가 밴드 5만원에서 59,000원이 도출이 된 거고요. 할인율은 아주 높지도 사실 아주 낮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공모가 산정 절차를 쭉 봤을 때 막 공모가를 높게 잡으려고 아주 무리한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의 청약 한도는 50% 기준으로 22,500주고요. 밴드 상단 기준 증거금으로 계산을 하면 6억 6,375만원 정도가 됩니다. 청약 수수료는 일반 등급의 경우에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셔도 2,000원이 부과됩니다. 환불 시에 징수되니까 추가로 납입할 필요는 없고요. 한투는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 청약 당일에 개설하고 바로 청약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웬만하면 미리미리 개설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은 50% 기준으로 29,125주고요. 금액으로는 8억 5,918만 7,500원. 숫자가 조금 더럽네요.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아무튼 이것도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 확정 공모가 나오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온라인 청약 시에 2,000원 수수료 부과되고요. 환불 시에 징수하고 미배정 시에는 수수료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도 못 받게 된다면 수수료는 다행히 안 받아요. 네, 계좌는 7월 28일까지 만드셔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배정 물량.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삼성증권이 20만 주 정도 적습니다. 균등은 나누기 2 하면 되시니까 계산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청약 건수를 예측해야 균등 배정 수량을 대충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중복 청약 금지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청약 건수를 참고하면 예측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예측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HK 이노엔은 이번 공모에서 구주 매출 비중이 42.85%나 된다. 한국콜마가 HK 이노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 세 곳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번 기회로 재무적 투자자 세 곳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공모 자금 중에서 1,500억 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고 그 밖에 K캡의 해외 진출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28%인데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 시에 EV 에비타를 활용했고 산정 절차를 쭉 보면 그래도 큰 무리 없는 공모가 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청약일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고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두 곳에서 청약이 가능한데 중복 청약 금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배정 물량과 균등 물량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중복 청약 금지로 균등 배정 수량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당 단가가 또 높기 때문에 균등만으로도 소고기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가 되네요. 네, 수용 예측 결과 나오면 다시 또 정리해서 내용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